수익의 맛을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빨간맛 키워드 박하윤입니다. 이 시간 국내 시장을 뜨겁게 달굴 빨간맛 키워드를 쏙쏙 꼽아서 이슈에 따라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빨간맛 키워드로 우리들의 계좌를 책임져 주실 돌파 매매의 달인 최수창 고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고수님 이제 정말 여름인가 봐요. 네. 푹푹 찌는 더위가 마치 동남아처럼 느껴지는데 네. 이런 날에는 좀 시장이라도 시원하게 가주면 좋을 텐데 코스피 상승을 멈추고 좀 박스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네. 당분간의 시장 흐름 땡땡땡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은 방콕 에어컨이다. 방콕 에어컨이요? 방금 전에 아까 동남아 얘기하셨잖아요. 밖은 찜통 더위예요.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내 방에서 에어컨 켜고 시원하면 그만이지. 투자의 창 수요일 날 최수창이 나오잖아요. 네. 이 시간에 항상 빨간맛 키워드 종목이 시원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밖은 아무리 찜통 더위여도 지금 내가 있는 공간에서 에어컨 켜고 시원하면 그것이 여름을 나는 어떤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증시가 간에 나라 걱정, 증시 걱정 내려놓으시고요. 이 수요일 날 투자의 창의 종목 어떤 게 키워드로 나올지 빨간맛 그것만 매매해놓고서 지켜보시면 더운 거 전혀 모르지 않을까. 시원하기만 할 겁니다. 와. 지난주에도 시원했잖아요. 네, 신흥 시원했죠. SEC. 네. 네, 시원한 종목도 오늘도 네,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문자 고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8338번으로 최수창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투자 핵심 VOD가 공개가 되는데 오늘도 투자 핵심 VOD 시원한 거 준비를 하신 거죠? 이건 시원하다 못해서요. 짜릿짜릿할 겁니다. 오늘 뭐 가장 핫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근데 이것에 대한 이유 근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이거 좋아? 이런 거였어? 정확히 아셔야죠. 그래서 핵심 VOD 새로운 정보 어떻게 해석하고 팩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방송이 또 끝나면 알짜배기 자율주행 방송 오늘도 진행을 하시죠? 네, 이게 자율주행하니까 뭐 하는 거지 그러는데 공개 방송이에요.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영화에는 검사회전 강동원이 있다면 주식계에는 최수창이 있는 겁니다. 방송 예전으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나면 노트북이죠? 최수창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이후에 유튜브에서 최수창을 검색하시고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빨간맛 키워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핫하게 달군 빨간맛 키워드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메가코제 급등주가 속출한다인데요. 지난번에 소개시켜주신 휴재도 급등을 했고 또 한샘도 매각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메가코제가 계속해 상승세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죠. 왜 메가코제가 이렇게 급등에 유발을 하는 요인이냐? 포인트는 쉽게 말하면요. 지금 몸값이 비싸졌으니까 이때 팔아야지.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중고거래를 할 때도 보면 이 정도 가치가 있을 때 팔아야지 하잖아요. 매매하는 입장, 매도하는 입장에서 아파트가 됐든 뭐 중고차가 됐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가치가 있을 때 팔고 싶은 생각이잖아요. 좀 더 많이 받고 싶고요.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올 때, 상승할 때 또는 그 기업의 호재나 실적이 좋을 때 매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각할 때쯤엔 주가 상승 모멘텀에 기류를 탔다. 시세에 순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뭐냐면 좋아요. 그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각하는 주체가 가이드를 주는 거죠. 나 얼마 정도 받고 싶어. 보니까 이거 나는 2조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주가를 그 기업을 인수하는 인수자는 2조 원에 매수했다 한다고 치면 2조 원을 매수했으면 지금 주가가 1조니까 50% 이상, 100% 이상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주주들은 지금 내 주식이 너무 싸.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네. 내 주식 그만큼 평가받은 거잖아. 2조는 뭐 껌값입니까? 구경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만 저도 2조를. 2조를 들고 사겠다라고 하면 그 사고자 하는 주체가 얼마나 많은 실사를 해서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대다수의 대중들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중은 그것을 인정하고 추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갭 차이를 쫓아가면서 장내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나오는 요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요인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니까 아, 그만큼 내 주식이 싸다. 이 기업이 싸다.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SM이 제가 했죠. 이수만 대표 회장이, 네. 이수만 회장이 18%좀 넘게 갖고 있는데, 아, 내가 JYP보다 못해? 이런 얘기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비교 가치 때 시가총액 이 정도고 수준이 이러면, 아, 내가 봤을 땐 지금 안 팔고 더 눈치 보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인수하는 주체가, 아, 그래? 그럼 너무 비싸, 안 사. 이러면은 이제 물거품이 되지만,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는 서로 물밑 작업하면서 눈치 경제. 내가 꼭 사야 돼, 이거는. 꼭 살 거야. 뭐 이유가 명확하니까 이 콘텐츠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꼭 살 거야라고 하거든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넷플릭스 외에도 이제 2차로 미국의 OTT 업체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콘텐츠 정쟁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계속 싸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M을 인수하고자 하는 이 경쟁은 치열한 겁니다. 그럼 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주가는 더 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SM은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지만 네. 인수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일정 부분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죠. 꼭 살 거야. 아,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골펜을 커피를 하나 이렇게 사는데 네. 원래 1,000원짜리 커피인데 하연 씨한테 제가 꼭 사고 싶은 거예요. 제 커피를. 네. 그럼 10,000원에 팔아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야죠. 20,000원에 사는 거 코낀 거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는 SM에 꼽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이 치열할수록 주가 몸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어디든지 7만 원 육박하고 7만 원 아니야. SM을 보니까 그쵸 67,000원대라 7만 원 육박한데 요 주가를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 방송 할 때가 여기 4만 원 초반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 올라왔잖아요. 당시에 제가 무조건 4만 원 초반대 5만 원 갑니다 했고 네. 그때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1조 5천인데 2조 원대 얘기했거든요. 네. 2조 원대를 가야 이수만 회장의 지분 가치가 뭐 4천억 정도 돼서 아,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팔까 말까 얘기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은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기왕이면 7만 원대까지 한번 왔을 때 네.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아직 갈 길은 좀 있다 봅니다. 그럼 SM 외에 저번에 휴젤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휴젤도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면 휴젤 같은 경우는 베인캐피탈이 이제 44% 지분을 내놨는데 이거 인수 주체가 많아졌어요. 원래 한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뭐 신세계도 뛰어들었고 2조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아 무슨 소리예요. 내가 살 거예요. 2조 4천억 배팅 부른 데도 있고요. 또 한간의 소문에는 더 큰 기업이 3조 원 배팅한다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보톡스 쪽에서 국내 1위고 중국하고 미국에서의 향후 진출, 뭐 중국 허가가 돼 있는 상태고요. 해외에서의 진출 소식에 힘입어서 더 큰 성장을 볼 수 있어. 이게 슈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몸값이 시가총액이 3조 원인데요. 3조 원인데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2조 중반대 얘기하니까 현격히 싼 거죠. 그래서 슈젤은 주가가 아직 강하게 반응 안 했을 뿐인데 네. 저는 매각 이슈가 더 구체화될수록 핫하게 더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다. 가능성 봅니다. 그럼 목표가는 1차로 전고점. 1차로 전고점 봅니다. 예, 무조건 봅니다. 그리고 얘는 매각이 된 이후에도 실적 모멘텀을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인터파크예요. 네. 요 인터파크는 상한가 같거든요.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저는 좀 의외입니다. 의외라고. 네, 제 해석으로는 의외예요. 왜냐하면 네. 인터파크가 매출이 뭐 3조 얘기 나오고 1세대 전자상 거래. 인터파크에서 뭐 물건 사본 적이 참 오래됐네요. 사보셨나요? 저도 오래된 기억 것 없죠.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요즘 대부분 팡팡 이거잖아요. 아니면 네이버라든가. 네. 전자상거래에서 네이버와 쿠팡하고 이베이가 거의 싹쓸이하고 있어요. 사실상 인터파크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행 관련된 거 최근에 조금 뭐 판 거 있습니다만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뭐 숙박업체 플랫폼 같은 경우 야놀자, 여기어때 꽉 잡고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상한가. 이게 제가 의문이에요. 여전히. 저는 인터파크 상한가 친 게 주식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네. 그렇지만은 이거 추격 매매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으로 해석해서 어디까지 볼까요라고 하는 것은 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인터파크가 시가총액 7천억인데 이게 지금 매각설 얘기 나오기 전에 얼마 전에 상한가 가기 전에 여기 때는 4천억대였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왜 제가 이해가 안 되냐면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는 매각 가이드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현 대표 최대주주 대표 다 해가지고 비중 특수관계나마 28% 30% 정도인데요. 이 회사를 과연 어느 정도에 매수할까요? 매수하는 주체가 인터파크 그렇게 탐낼까요? 하나 있습니다. 공연이라든가 문화예술 공연, 스포츠 관람. 요거 티켓 구매할 때는 인터파크를 쓰는데 그것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만큼 실적이 좋을까요? 또 하나는 굳이 인터파크 그게 아니어도 공연 문화 티켓은 다른 플랫폼으로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몸값에 대해서는 좀 과평가되어 있다, 과대평가되어 있다 봐요. 인터파크 지금 강하게 상승 나온 거는 좀 과대평가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실사를 나선 주체도 네. 아직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서 다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3조에 인수했으니까 네. 얘도 뭐 그렇게 덤비지 않을까. 유통업계들이 서로 막 전자상거 업체들 서로 인수해가지고 몸집 불리게 하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엄연히 실사를 따지면 제가 만약 유통업계 신세계 회장이나 누구라고 해도 그렇게 높게 평가해서 주고 살 기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인터파크는 단기 급등 변동에 좀 유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또 강한 시세를 분출한 한샘은 네. 좀 다른 관점이신가요? 네, 한샘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얘기를 가이드를 매각하는 주체가 급하게 매각하진 않아요. 내가 매각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가족 경영 승계를 안 할 거니까 그건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은 하되 가족 경영 승계를 안 하니까 시기는 이 시기쯤에 매각하면 좋겠어. 시장도 좋고. 그래서 가이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주가 수준에서 현재 한 20만 원대. 그러니까 한샘이 현재 주가가 14만 그쵸. 6천 원대. 14만 원대인데 그 최대주주의 지분 이런 가치를 평가하면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치면은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인데 20만 원대까지는 내가 평가를 받아야지 매각할 거야. 이렇게 가이드 잡아놨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인수 나선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기대치에 20만 원대는 충분히 단기 급등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진짜 주목하는 기업은 디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대부분 반영 어느 정도 했고 디오는 안 했어요. 이 디오는 빨간막 키워드에서 제일 첫 방송이 제가 4월에 대타 방송 나올 때 네. 주식 맛집 아. 금요일날 이 기업 얘기했었어요 그때. 근데 디오는 이슈가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빨라지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 직접 찾아보십시오. 임플란트. 상반기에 우리나라 임플란트 수출 동향이 어땠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만. 임플란트 수출. 네, 상반기 우리나라 최대입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오스테 임플란트,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덴티움, 그다음 뭐 디오 이렇게 있는 건데요. 디오는 거기서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잡아놓은 겁니다. 매각 이슈가 있어서 디오홀딩스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이 찬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디오는. 왜냐하면 네. 본인들이 인수했던 가격대 37,000원대보다 높고 네. 또는 임플란트 실적이 좋고 실적 성장 좋고 시장 분위기 좋고 최근에 또 외국인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옵니다.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작년 9월 달에 외국인 지분율이 17%였거든요. 그러네요. 네. 작년 9월 달에 최근에 24%입니다. 엄청나게 증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끌어올린 건 외국인이 다 사가지고 끌어올린 겁니다. 뭔가 화산 폭발하듯이 네. 터질 거라고 저는 기대해요. 이 직전 고점 43,250원. 제가 이때 얘기할 때가 요 고점이었어요. 요 고점 넘어갈 때인데 요 고점 넘어간 요 시점이거든요. 요때 넘어갈 때 대응하면 된다는데 지금도 주가 빵 터지기 바로 그 직전 코앞에 있기 때문에 네. 주목해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거는 목표가 언제까지로 잡으면 요거 목표가 저는 최소 5만 원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디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빨간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고려 아연 급등 이유인데요. 오늘 고려 아연이 11%대 장대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LG화학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정확히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고려하고 LG하고 손잡았다는 건요. 네. 구체적으로 무엇을 손잡았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뭘까요? 전구체입니다. 구체. 전구체. 네, 이게 전구체 하면은 반도체에서는 DNF가 딱 떠올라야 돼요. 네. 전구체 기업 프리커서 떠올라야 되거든요. 2차 전지 전구체예요. 반도체가 아니고요. 그럼 전구체가 2차 전지 뭐예요? 여러분,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을 많이 들어봤죠? 네. 전구체는 못 들어봤죠?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구체라고 하니까 반도체에 뭐 진출했나 싶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고려아연은 세계 1위입니다. 은생산 1위, 아연 1위. 그래서 항상 우수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의 급등 요인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의 전구체 소재 합작법인 설립입니다. 아니 고려아연이 언제 배터리에도 진출했나요? 네, 원래 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얘기 좀 더 하도록 하고요. 2017년도 하반기에 캠코라고 해서요. 자회사 100% 자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울산의 온산 재련소 바로 근처에다가 세웠는데 이게 이 회사가 뭐냐? 2차 전지에 관련된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황산 니켈을 지금 이제 8만 톤까지 생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8만 톤을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네. 8만 톤을 생산한다는 얘기는 전 세계 단일 생산 1위입니다. 근데 황산 니켈을 하면 니켈 그쵸? 2차 전지에 관련된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 캠코라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LG화학이 지분이 1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의 자본금에서 10% LG화학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LG화학하고 고려아연은 2차 전지 사업을 물밑에서부터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양극재는 많이 들어봤는데 전구체를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NCM, LFP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뭐 삼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 여기에서 황산 니켈이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이 전구체는 바로 양극재의 원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국내 주 원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90% 이상 수입을 했었습니다. 뭐 화유 코발트라든가 CNG라든가. 그래서 중국 업체하고 협력해서 대부분 다 수입해 왔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고려아연이 LG화학하고 손잡고서 생산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업체가 없었나요? 없었던 건 아니고요. 최근에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E&D 네. 4,000톤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광양 구미 쪽에서 또 합니다. 코스모학의 자회사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자회사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했는데 LG화학하고 고려아연이 손잡은 합작법인 구체적인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거의 5대5나 51대 49로 합작을 할 것 같은데 이 소식이 가장 강력한 소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아연의 이 소식은 매우 좋은 소식, 주가의 상승 모멘텀 띄울 수 있는 강력한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고려아연에 대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저희가 쉼없이 달려왔더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조금 더 네.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다 진행을 해주실 거죠? 그러려고 이렇게 잘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방송이 끝난 후 유튜브에서 최수창을 치시면요. 이 못다한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계좌에 영향을 미치는 빨간맛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